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비범한 정신의 코드를 해킹하다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33페이지예요. 열탕에서 만난 스님의 충고. 자, 이 주인공이 비셴 라키아니 이분이 어제도 이제 잠깐 소개했듯이 명상, 자기 성장 이런 것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을 계속 훈련하고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자기보다 훨씬 더 성장하신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2009년에 이분과 그리고 동업자 마이크가 명상 캠프에 참석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캠프에 할리우드 배우부터 주식 투자의 천재, 흥미로운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 캠프를 이끄는 인도에서 온 스님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 만찬으로 마무리 시간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개인 면담을 갖자고 했다고 해요. 자,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외에 있는 열탕으로 갑시다. 네, 그리고 스님은 욕조에 두 발만 담그고 앉았다. 나는 욕조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대뜸 말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나는 조금 놀랐고 솔직히 말해 약간 불쾌했다.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 당신은 자존감이 낮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나는 점점 불쾌해지는 기분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응수했다. 이성적으로 응수했지만 표정이나 눈빛은 벌써 흔들렸겠죠? 저는 자신감도 충분하고요. 개인사업체도 운영하고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가 내 말을 잘랐다. 당신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 동업자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보니까 동업자가 당신의 생각 하나를 묵살하니까 동요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 문제 때문에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과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도 다 바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나는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자주 상처를 받거나 외롭다고 느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누군가가 내 생각을 묵살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일은 깊숙이 묻혀있는 하나의 신념, 즉 나는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기결되었다. 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모임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내 생각이 묵살될 때 나 자신이 묵살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바로 그 신념 때문에 사업가가 되었다.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나는 뭔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내가 충분히 잘난 사람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 믿음, 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삶이 매우 고통스럽기도 했다. 이 구속 가득한 믿음 없이, 즉 개인적으로 지나친 대가를 치르는 일 없이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더 성공할 수는 없을까? 나는 이대로 충분하며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다는 신념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 네, 나는 이대로 충분하며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다. 네, 나는 이대로 충분하며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대로 충분하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 더 지혜롭고 비범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은 사실 자각하지 못한 채 지니고 있는 현실의 모델을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모자라는 존재라고 믿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나자 친구, 동료, 남편으로서 나의 행동은 아주 달라졌고 그만큼 내 삶의 질도 훨씬 높아졌다. 네. 굉장한 내용이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신념을 주입해 주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네. 우리의 표면 아래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자각하고 있는 신념, 자각하지 못하는 신념. 자각하는 신념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각하지 못하는 신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명상이나 뭐 꿈, 이런 정신분석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특히 EFT를 통해서도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뭐 두드리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신념 하나하나 녹이고 다듬을 때마다 굉장히 또 놀라운 선물들이 오더라고요. 네. 자, 신념에 대해서 이 책에서 또 굉장히 많이 다뤄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뒤편에 보면 호텔 방의 체면 수술사 얘기가 나와요. 어떤 체면 수술사를 만나서 자신이 돈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이렇게 그 신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열탕의 스님은 내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견칙,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 거죠. 네. 이 견칙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물론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내는가? 엄마들이 또는 아빠가 그런 신념을 뭐 주입시키는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신념을 재건축해주는 야간 훈련 154페이지 보면 이 작가가 아이들에게 밤마다 이런 신념을 재구축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돼요. 뭐 저녁 때 아이와 감사 연습을 한다든지,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 특히 자기 긍정 연습, 아침에 일어날 때와 밤에 잠자기 전에 하면 좋다고 하네요. 이 연습으로 열탕의 그 스님이 지적해 준 것을 많이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신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채우는 거. 우리는 누구나 내면의 어린아이를 갖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때 갈망했던 사랑과 인정을 지금이라도 주자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치유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자기 내면의 아이가 치유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